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제3회 소방관계법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거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법은 소방대장이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그 다음에 현장에서 대원들을 직접 지휘하는 자가 되겠죠. 자, 1번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강제처분을 얘기하고 있죠. 자, 강제처분 소방대장의 권한입니다. 2번 소방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하고 있는 본부장, 서장에게 이 소방 업무에 대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거는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에요. 그래서 이 소방대장이다 그러면은 조금 범위가 넓죠. 왜냐하면 이제 현장에서 꼭 본부장, 서장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지휘를 하면 소방대장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가보도록 합니다. 자, 3번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 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자, 요것도 강제 처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소방대장의 권한입니다. 자, 4번 화재나 재난지에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종사명령입니다. 종사명령. 따라서 뭐 1번 강제처분, 3번 강제처분, 4번 종사명령. 자, 이러한 것들은 소방대장의 권한이 되는데, 자, 2번에 해당하는 응원 요청에 관한 것은 본부장과 서장만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어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답은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2번 문제. 소방기본법령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자, 대원입니다. 여기서 대원. 대원에게 뭐를 했냐? 그러니까 폭행, 협박을 행사해가지고,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위력 사용도 포함이 돼요. 위력 사용. 자,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화재 진압이라든가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를 했다. 방해입니다. 방해. 자, 이렇게 되면 징역형이 되겠어요. 징역형인데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여기에 상응하는 벌금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또는 그랬으니까 5화입니다. 5화. 그래서 징역을 줄 수도 있고 벌금을 줄 수도 있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소방기본법령상 저수조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그랬어요. 자,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 이하일 거 옳은 얘기죠. 흡수 부분의 수심이 0.8m 이상일 거 그랬는데 여기 틀렸죠. 0.5m 이상입니다. 0.5m.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되죠.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cm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기본법령상 소방활동구역에 자, 소방활동구역 여기에 출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아무래도 이제 소방활동구역 출입을 제한을 해야 되겠죠.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서. 자, 1번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안에 있는 거예요.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즉 관계인이죠. 그래서 자, 이 사람은 출입이 허용이 됩니다. 자, 2번 의사, 간호사 그 밖에 구조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 사람도 허용이 되죠. 허용되고요. 2번도 허용이 됩니다. 3번 시도지사가 자원봉사를 위해 출입을 허가한 사람 이 출입 허가에 대한 거는 소방대장이죠. 시도지사가 아니고 자원봉사도 아니고 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해서 출입을 허가한 사람 이렇게 되죠. 자,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 업무의 종사자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이 아닌 것은 자, 소방시설입니다. 소화설비가 있죠. 경보 5개의 설비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소화활동 피난 설비죠. 피난 설비. 그다음에 소화용수 설비. 방화 설비는 아니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6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을 했어요.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명령을 위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법에 이 설치법에서 소방시설법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조치명령을 위반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에요. 그래서 4번 3년 이하의 징역. 자, 1년당 1,000만 원씩이니까 벌금형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7번 문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자, 수용인원 산정 방법입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인데 침대가 없어요.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는 10명이에요. 그러면 종사자 수에다가 자, 바닥 면적 158제곱미터를 한 사람당 3제곱미터 그래서 3으로 나눠준 수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소수가 발생을 하면 소수는 반올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명에다가 자, 해보니까 몇 명이에요? 62.6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요게 계산을 해보면 52.6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 소수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므로 63명 이렇게 해야 돼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스프링클러 설비예요. 거기에서 틀린 것. 단 이연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고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자, 1번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을 해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런 문제는 여러분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맞추기가 좀 어렵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나와 있는 것만 이렇게 기출된 것만 좀 열심히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합건축물은 연면적 3,500은 비상방송 설비 쪽에나 있어요. 자, 이거 아니고 5,000이에요. 5,000.
자, 창고시설.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 모든 층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죠. 자,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의 용도입니다.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해야 된다. 여기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 운수,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이렇게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비하는 거야. 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수용 인원이 500명 이상이다. 그러면 모든 층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9번. 자, 이제 예방법이죠.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자, 화재 안전 조사 결과에 따른 역시 뭐가 나왔어요? 조치명령을 위반했죠. 자, 앞에서도 조치명령이 하나 나왔죠. 자, 이렇게 위반한 자는 징역형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예방법이죠.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중 석탄, 목탄류. 자, 석탄, 목탄류를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하인가 하는데 이 단서 조항을 보셔야 돼요. 살수 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 등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여러분 설치하는 경우래요. 설치. 만약에 설치를 하지 않으면 50제곱미터가 되죠. 50제곱미터. 그 다음에 이제 석탄 목탄류다. 그러니까 석탄 목탄류는 설치하지 않았다 그러면 200제곱미터가 되죠. 200제곱미터.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단서 조항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석탄 목탄류는 그 특수가연물 가운데서도 위험성이 조금은 작아요. 그래서 이게 면적이 이렇게 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특수가연물 이 단서 조항의 살수 설비나 아니면은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를 했다. 이거를 그러면 50이 어떻게 되느냐? 50이 200으로 바뀌어요. 그렇다면 요 석탄 목탄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300제곱미터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해당 답은 300이 되겠어요. 250, 350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200 아니면 300인데 여기서는 300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즉 예방법이죠.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중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자, 살수 설비를 설치하거나 살수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방사 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를 할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여러분 15m 이하로 쌓아야 되고,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설치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높이는 10m로 이하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쌓는 바닥 부분의 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알고 계시도록 합니다. 자, 12번. 자, 화재 예방 및 예방법이에요.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선임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선임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이에요. 이연물 기능사, 이연물 기능장, 이연물 산업기사 이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2급에 선임할 수 있어요. 2급 선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용 소방대원은 선임 대상이 안 돼요.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특급, 1급, 2급, 3급 이렇게 되는데, 자, 3급은 1년 이상, 2급은 3년 이상, 1급은 5년 이상, 특급은 20년 이상. 여기가 7년 이상 같은데? 7년 이상. 7년 이상. 자,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3년이다 그러니까 2급에 해당이 되죠. 자, 답은 3번이 되겠고. 당연히 상위 등급은 다 선임할 수 있어요. 1급이나 특급에 선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소방시설 공사업 법령상, 자, 공사업법입니다.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소방시설 중 하자부수 보증기간이 3년이 아닌 거, 그러니까 2년인 거를 찾아라 그 말이죠. 2년. 대부분 이제 2년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그 소방전기, 비콘과 자탐은 3년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2년이다 이런 얘기죠. 자, 자동차 화장치 기계 설비니까 3년, 비상방송 설비 전기 설비니까 2년, 스프링클러 설비 기계 설비니까 3년, 상수도 소화용 설비 기계 설비니까 3년. 자, 그러면 소방 전기 설비 비콘과 자탐이 아니니까 비상방송 설비는 2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년이 아닌 것은 비상방송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소방시설 공사법령에 따른 공사법에서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기술사에도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현장 확인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는 제외다. 아파트 제외고요. 1101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묻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묻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묶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있는 게, 자, 요 11에 들어있는 게 층수입니다. 그래서 층수가 11층 이상. 그 다음에 1, 10, 100에는 없어요. 1000. 1이니까 1000이죠. 연면적, 1000제곱미터. 자, 요거는 1000톤. 1000톤을 의미합니다. 1000톤. 그래서 가스시설. 1000톤. 자, 요게 1, 10, 100, 1000만. 그래서 요 1만. 요 1만에 해당하는 게 연면적이에요. 이게 연면적이. 그래서 자, 연면적 1만 이상, 11층 이상. 요거는 현장 확인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를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에 이 가스도 잘 보셔야 돼요. 가연성 가스입니다. 그 다음에 노출입니다. 이때 가스탱크 저장용량 합계가 1000톤 이상. 그러면은 현장 확인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호스릴 방식의 소화 설비가 설치된 그런데 이 호스릴 방식이 아니고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요게 대상이에요. 그래서 3번은 현장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자, 특정 소방 대상물 가운데에서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노유자, 수련, 운동, 숙박, 창고시설, 지하상가. 여기 지금 다중이용업소 있나요? 없죠? 그래서 9+1입니다. 그러니까 요 1이 뭐냐면 다중이용업소예요. 그러니까 다중이용업소가 있으면 이것도 완공검사할 때 현장 확인 대상이 됩니다. 용도가.
자, 그래서 14번은 답이 3번이 되겠고요. 자, 15번. 상주 공사감리. 자, 상주 공사감리예요. 상주. 상주 공사감리는 두 가지입니다. 연면적으로 하나 하는 거고, 아니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충수와 그 다음에 세대로 합니다. 세대수. 그래서 층수는 층수인데 지하층 포함 층수예요. 이 지하층 포함 층수가 16층 이상으로 아파트 요 세대수는 500세대 이상입니다. 500세대. 이렇게 되면 상주공사 감리 대상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연면적으로 합니다. 연면적 3만 이상. 옳은 거 찾는 거죠. 옳은 거. 지금 보니까 아파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죠. 지하층 포함 층수 16층 이상. 자, 여기 지하층 포함 층수 16층 이상. 지하층 포함 층수 16층 이상. 지하층을 포함하지 않은 틀렸죠? 포함하지 않은 틀렸죠?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 되죠. 자, 세대수를 봐야죠. 300이 틀렸죠? 500세대. 자, 층수도 맞고 세대수도 맞아야 된다. 그래서 15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고급 기술자에 해당하는 학력, 정력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런데 이거 나온 거는 그냥 답을 외우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고급 기술자인데 여기에서 이제 학력, 경력 기준이에요. 학력, 경력. 자, 학위가 나왔죠. 박사학위, 석사학위, 학사학위, 고등학교 졸업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소방기술자 가운데서 이제 급이 소방기술자가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고급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옳은 거.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뭐 이 사람이 고급 기술자에 해당이 된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연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에요. 법령에 따른 이연물 제조소에, 자, 이연물 제조소입니다. 5개에 있는, 그러니까 이연물 제조소야. 중요한 게 이거죠. 제조소라는 얘기죠. 제조소. 제조소에 5개의 탱크 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및 180세제곱미터인 2개의 취급 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할 경우 방유제의 최소 용량은 몇 세제곱미터 이하로 몇 세제곱미터 이어야 하는가 하는데 이상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최소 용량을 물었어요. 자, 요걸 이제 왜 제조소가 중요하냐 그러면 이게 제조소가 있고 5개 탱크 저장소가 있어요. 두 개가 틀려. 이 5개 탱크 저장소는 하여튼 뭐 이렇게 지금 현재 둘 이상이 있다는 얘기죠. 탱크가 이때 최대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하면 돼요. 110% 이상.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제조소라고, 제조소. 제조소는 어떻게 되느냐? 둘 이상이죠, 탱크가. 이렇게. 둘 이상이에요. 2개 이상. 그래서 이제 2개니까 둘 이상에 해당이 되죠. 자, 이럴 때는 최대 탱크 용량의 반절, 50%. 그 다음에 나머지 탱크 용량의 합계입니다. 용량의 합계의 10% 이상을 더한 양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180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180세제곱미터에다가 곱하기 0.5 여기에다가 100세제곱미터죠. 100세제곱미터. 자,
여기에다가 곱해주기를 10%니까 0.1. 이거를 더한 가산한 용량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얼마가 되냐? 90이 되고, 요거는 얼마냐? 그러면 10이 되죠? 그러므로 90 플러스 10은 얼마예요? 100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방부제 용량은 100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데, 최소 용량을 물었으니까 100 세제곱미터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정기 점검 대상이에요. 정기 점검 대상이 있고 정기 검사 대상이 있어요. 제조소 등의 기준으로 옳지 않는 거. 근데 이 정기 점검 대상을 하려면은 먼저 예방규정 작성 대상. 예방규정 작성 대상에다가 플러스 질의를 해야 돼요. 질의. 그래서 지하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이동 탱크 저장소. 요 두 가지를 추가해야 돼요. 그러면 예방규정 작성 대상에 또 이제 예방규정이 작성 대상이 있어요. 예방규정 작성 대상. 자, 그래서 이 안반탱크 저장소는 예방규정 작성 대상이에요. 예방규정 작성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탱크 저장소는 예방규정 작성 대상은 아닌데 지하탱크로서 정기점검 대상이 돼요. 요거는 정기점검. 이동탱크 저장소도 정기점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요 4번은 지정 수량의 150배 이상의 이연물을 처장한 5개 탱크 저장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예방규정 작성 대상이 되려면 150배 이상이 아니고 200배 이상이 돼야 돼요. 200배 이상.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옥내 5개, 5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이런 거예요. 바깥. 그러니까 바깥쪽 안쪽에 4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개, 요게 100배 이상, 요게 150배, 요게 200배 이렇게 되는데 얘하고 여기는 용기예요. 용기 저장이야. 그러니까 5개 저장소지. 옥내 저장소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탱크예요. 그러니까 5개 탱크 저장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5개 탱크 저장소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150배가 아니고 얼마야 돼요? 200배 이상이 돼야 예방규정 작성 대상이 되고 정기 점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외우셔야 돼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이연물 안전관리법령상 유별을 달리하는 이연물을 혼재하여 혼합적재. 혼재라고 하는 것은 혼합적재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혼합적재를 해서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그러니까 성질이 비슷한 것을 할 수 있어요. 자, 인류와 용류는 성질이 같아요. 친하다. 이게 친하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인류를 했잖아. 인류. 그러면 2류 해야죠. 그 다음에 3류 하면 여기까지 하면 돼요. 자, 2류는 어떻게 암기하냐 그러면 2류는 이렇게 이사 오세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3류는 사람 수를 얘기하는 거야. 세 식구, 네 식구. 이사 오는 사람들의 사람 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2는 2를 얘기하는 거고, 2류, 4는 4류, 5는 5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혼재할 수 있어요. 세 식구에서 세는 3류를 얘기하는 거고, 네 식구에서 네는 4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돼요. 밑에는 이걸 가지고. 그래서 1류가 6류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안 되죠. 2, 4, 5 그러는데 안 되죠.
세식구, 대식구, 3, 4 되죠. 이거는 1, 6 이렇게 돼야죠. 1, 6와 6, 6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2, 4, 5 이렇게 되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혼재할 수 있는 것은 3번 제3류와 제4류만 혼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20번 볼게요. 이연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이연물의 유별 저장 취급에 대한 공통적 기준 중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연물을 얘기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1류냐 2류냐 3에서 뭐 6류까지 어떤 걸 얘기하느냐 뭐 이런 얘기죠. 자, 산화제와의 접촉 혼합이나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촉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그랬어요. 그럼 얘는 불이 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요? 뭐 2류, 3류, 4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5류 뭐 이런 것들이. 자, 근데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 자, 인화성 고체가 나오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몇 류 이연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2류 이연물을 저장, 취급에 대한 공통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류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2024년도 제3회 소방관계법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